저 윤상현 오늘 비장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절절한 심정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재창조하고 상대로 파괴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들이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무도한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죠.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3명이 나란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의 장외 응원전도 아주 치열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화제성을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제 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이 당권 레이스에 대한 당사자들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표심 호소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장의 당권은 물론이고 차기 대권까지 바라보는 본격적인 힘겨루기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대세론이 부각된 상황인 만큼 느슨한 연대를 통한 큰 틀에서 3대1 구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4인의 각축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3명의 후보들이 연달아서 출마 기자회견하면서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죠. 그리고 지금 초반에 그 선거 구도는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냐 한동훈 후보가 아니냐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즉 현재 어쨌든 1강, 2중, 1약으로들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1강인 한동훈 후보의 어떤 결선 투표 없는 1차 투표에서의 당선을 저지하는 것이 나머지 세 후보들의 공통적인 목표인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것도 나머지 세 후보들이 반대편에 서서 그 비판과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이 예상되어 보입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이어지는 토크에서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출마 선언 이전에는 어대한 기류가 확실히 있었는데 네. 어제 출마 선언 이후에 어대한 기류가 약간 꺾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컨셉으로 반윤의 길을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혜병 특검법 받겠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은 그 유권자들이 네. 지금 당심 8 민심 2, 이 8대2 구도거든요. 네. 이 8대2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들, 일반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더 약간 선명하게 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당대회용으로는 약간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이 네. 1차에서 가반수를 넘어서 네. 한 번에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이런 전략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이 각축전이 펼쳐질지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이번 전당대회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요. 하나가 바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색깔이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아주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이나 이 당내 친윤 진영이 혹시 이 전당대회에 좀 개입하려는 것 같다, 혹은 개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판장 사태 잊었지만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저런 말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민심파리를 하거나 아니면 나 너무 이 갈등 아니야 라는 걸 무마해야 되거나 이게 다 문제가 있다. 한 가지 목표, 정부 성공, 그것이 바로 국민 행복입니다. 그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 당대표는요. 어쨌든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데 그걸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윤심을 앞세울 것이냐 아니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맞설 것이냐. 지금 이 두 가지가 결정사항일 겁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 표심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 사실 어제 출마 선언의 핵심은 다음 지방선거 때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끊어내냐가 돼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확실하게 윤심을 앞세우겠다는 사람도 없고 윤심에 맞서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나경원 의원 밀고 끌어준다 그랬죠. 원희룡 의원 신뢰관계가 있다고는 했지만 레드팀을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수평적 재정립을 얘기하면서도 최상병은 단서 들어서 나는 찬성을 하지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취했거든요. 네. 이러 보면은 윤심에 대한 여론을 지금 살피는 과정이면서도 윤심에 대해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또 너무 멀어지는 것도 경계를 하면서 여론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론을 본다, 간을 보는 상황이다고 말씀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표현이 약간 어중간해서 그렇지 사실상 윤심이냐 아니냐를 어제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던데요. 반윤의 기치를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누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 그렇다는 위원장이?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제 출마의 변을 보면요. 당대표의 마음이 가 있다기보다는 차기 대선에 더 집중하고 그 부분에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적했지만 앞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어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면 당연하지만 원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직격하는 듯한 표현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네. 당대표가 사실상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낙마하고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이런 국민의힘의 상황들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차기 미래 권력으로 본인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당대표가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일단 윤심을 명확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반대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글쎄요. 조금 명확하진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반윤에 쓴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제 출마 선언의 핵심인데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다. 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이 사안의 어떤 보훈과 안보에 관한 특성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 그리고 그동안 몇몇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아쉬운 설명이 있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당권 주자들은 최상병 특검법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제3자가 고르는 특검법을 수용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반윤에 쓴 게 아니냐고 사실상 지금 반윤을 기치에 내걸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가지고 반윤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정치인은 두 발을 땅 위에 딛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든가 네. 이런 조건으로 특검법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지금 발의해놓은 특검법,
8명만 찬성하면은 제2요구를 해도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거는요. 개별 법률을 발의할 필요가 없고 국회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국회에서 결의를 하면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2요구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법이 아니라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바로 특검이 되는 거예요.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모든 걸 알고 있다면은 국민의힘의 다음 당대표가 될 사람이라면은 차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플러스 50하고 플러스 100 중에 고르라고 하면 누구나 플러스 100을 고릅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50하고 마이너스 70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선택을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마이너스 100이 되고 마이너스 200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70 중에 마이너스 50을 고르는 길을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최상병 특검법 수용 의지를 밝힌 것, 이게요.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일단은 이 이슈를 띄우면서 본인의 색깔을 아주 명확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발목을 잡을지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가장 킬러 문항이 뭐였냐, 2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지금 총선 참패 책임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두 번째는 여러 특검법들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게 있었는데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을 가지고 온 거죠. 자기는 받겠다는 거죠. 저는 이거 보고 어쨌든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와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받겠다는 거에서 용산과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 이런 메시지로 확실하게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 성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윤의 뭔가 이 메시지는 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 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당 내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오늘도 당장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 찬성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건 윤상현 의원의 말입니다. 5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 수용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견제가 당내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지원 전 원장이 지적했듯이 법꾸라지입니다.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안도 아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치 개선안을 내는 것 같지만 현실적인 안이 아닌 이런 부분으로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건 정치적 꼼수 아니냐, 이런 일부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존재감 하나는 확실하게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어제 이 발언으로. 근데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악수를 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당대표 선거를 나온 거지 정치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저거 제3기관에서 선정하게 한다고 정면 돌파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받을 것 같아요. 아마 법사위 이거 찾아가면 나가서 10분 동안 서 있으라는 얘기나 저는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 법리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 논리적이지만은 보훈 안보의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최상병 특검은 진상규명이지 보훈이나 안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진상규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선 전국 시기를 바로 앞당기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이재명 대권 가도를 위해서. 근데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얘기가 되냐고요. 순진한 발상이라는 나경원 의원의 말이 맞는 거고, 괜히 저는 우리 이 국민의힘의 그 어떤 균열만 해친다.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뭐라 그러냐면은 장난치는 거 아니라면 신속하게 표결해야 된다. 8명쯤이야 그랬거든요. 저건 이 파장이 몰고 있는 어떤 그 영향력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